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참석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단체장들은 당시 특별한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첫 소식 최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경찰 추산 17,0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이 집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희주 동구청장, 서철무 서구청장, 최춘규 대덕구청장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연단에 오른 것 자체가 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뻔히 알면서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의 충성 맹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런 집회 참여가 불안정한 전국 상황을 촉발하면서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단체장들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된 발언 없이 사회자 소개에 따라 인사한 행위만으로는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집회 참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좀 어수선할 때는 이 자치단체장들이 이 여든 야든 좀 이 정무적 판단을 좀 잘해서 이 시민들의 안전과 이 대전시 발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일이 다가올수록 진영 간 신경전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충남도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을 이끌 원장 후보에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학위를 반납했던 인사가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자격과 역사 인식 등을 두고 질타와 우려가 빗발쳤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충남연구원장 후보로 내정된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일 비서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화두는 논문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전 후보가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천된 2016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이듬해 학위를 반납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윤리 위반을 스스로 자인한 자가 원장에 추천되었다고 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전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운동에 앞장서며 뉴라이트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편향적인 역사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치적 편향성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전 후보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고 역사관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지지를. 국민의힘이 다수인 인사청문 특위는 논란과 우려에도 전 후보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며 적합으로 종합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김태흠 지사에게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조만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전 후보 임명 여부에 따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할섭 대전시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위원장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 또 검찰이 각각 항소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4.10 총선을 앞두고 송할섭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대덕구청 사무실 20여 곳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기업부터 골목 상권까지 그 규모를 가리지 않고 경영난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경제계가 정치권과 현실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는데 과연 이번 논의가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상공회의소 임원들과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정책 간담회를 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주시면 저희 기업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고충을 쏟아내며 대안 마련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이른바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와 대전 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발전소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덕특구의 연구소와 기업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 활동 위축의 요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건의했습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대변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데 굉장히 그 효과 있는 오늘 간담회였다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숨진 지 2주가 지났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의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입원 중인 교사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진료 기록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범행 계획이나 동기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시즌부터 새 둥지를 품게 되는 한화 이글스는 호주에 이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감각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한화 선수단의 훈련 모습을 김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가장 발빠르게 1차 스프링 캠프지인 호주 멜버른으로 향했던 한화 이글스. 멜버른에서는 수비와 주루를 비롯한 기본기 위주의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한화에서 2년 차를 맞이한 류현진이 큰 소리로 동료들을 독려하며 팀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베테랑들이 잘 준비해주고 먼저 앞장서서 해주니까 지금 팀이 가고자 하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이어 지난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한 뒤부터는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일본 프로 구단들과 치른 2번의 연습 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은 3점 홈런을 치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고 4번 타자 노시환도 2경기 모두 일본 투수를 상대로 밀어쳐 담장을 넘기는 괴력을 뽐냈습니다. 최대한 시즌 전에 점검하는 단계니까 일단 지금 좋은 감을 좀 잘 유지해가지고 한국으로 갈 생각이고. 류현진과 함께 선발진 원투펀치가 될 코디 폰세는 3이닝 무실점으로 쾌투하며 팀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My favorite part was probably getting to work with Choi. He's a great catcher and it was my first time with him, but I enjoyed having him back there. 한화 이글스는 5차례 더 연습 경기를 치른 뒤 다음 달 4일 귀국해 새 보금자리에서 시범 경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충남경찰청이 3.1절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기동대 버스와 순찰차 등을 배치해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3.1절 당일에는 천안과 아산 등 폭주족 주요 출몰 지역에 교통경찰 등 380여 명과 장비 99대를 사전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튜닝, 무등록 원동기 운전 같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글로컬 대학 20곳을 선정한 교육부가 당초 내년까지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올해 나머지 대학을 모두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10개 대학가량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대학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을 시도하는 지방대학에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지난 2년 동안 20개 대학을 지정한 교육부가 나머지 10개 대학 지정을 올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0곳을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평가위원님들이나 글로컬 위원회에서 판단하시기에 다른 대학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모델만 이제 지정을 한다가 이제 원래 프로젝트 취지거든요. 글로컬 대학 지정 일정과 규모의 변화가 점쳐짐에 따라 지역 대학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통합에 시동을 건 충남대와 공주대가 최근 학내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한 결과 충남대와 공주대 모두 교수와 교직원의 선호도는 과반을 훌쩍 넘어 높은 편인 반면 충남대 학부생은 단 9%, 공주대도 절반 이하의 학생이 통합 기반 혁신동에서 제출에 동의했습니다. 두 대학은 이런 결과를 반영해 글로컬 대학 혁신 기획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출연연과 벽 허물기, 그리고 공주대의 충청남도의 산학협력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해 예비 지정된 한남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본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모건대와 배재대는 또 다른 대학과 3개 대학 연합으로 도전을 노리고 있으며 대전대는 단독과 연합 모델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재단이 같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청운대와 해전대가 통합이나 연합 모델로 지원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지역대 살생부로까지 일컬어지는 글로컬 대학 지정 기한이 1년만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존 전략을 위한 지역 대학들의 고뇌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있는 냉연 공장이 부분 직장 폐쇄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현대제철은 노조 파업으로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오늘 낮 12시부터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어려워 당진 냉연 공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